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은요. 자,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똑같은 기준으로 두고 자,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냐면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요. 위치 관계에서 이렇게 그 원에 접하는 그 직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원에 접하는 자 이런 그 직선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접선이라고 합니다. 접선. 오늘은 이 원에 접하는 이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은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내용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구별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나중에 자, 다양한 종류의 문제집을 푸실 때 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선생님이 유형을 구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문제가 주어지느냐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 원이 있잖아요. 원은 자, 기본형으로 선생님이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제곱이라는 이런 기본 꼴에 자, 이런 원이 있고요. 이 원상에 하나의 점이 여러분들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x1, y1이에요. 그러면은 이 x1, y1이라는 이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과연 어떻게 구하는지 그 방법을 첫 번째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요 원의 중심은요, 자, 0,0이죠. 0,0. 자, 그리고 요 점은 원 위의 점인데요. 자, 요렇게 한번, 요렇게 선을 이렇게 한번 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의 중심과 이 접점을 이용하면요. 자, 접선과 수직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원의 중심과 요 점을 이은 이 직선이 있을 텐데,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봅니다. 자, 기울기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는, 자, x증가량이고 y증가량이에요. 0,0에서요. 자, x1, y1까지 변했다고 하면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은 x1분의 그 다음에 y1에서 0을 빼면은 y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x1분의 y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접선이거든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서로 무슨 관계? 수직 관계겠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울기가 부호 바꿔서 분모 분자 뒤집어 엎어라 그랬죠. 자,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부호 바꿔주고 분모 분자 바꾸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이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 너무나 고맙습니다. 기울기를 이렇게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자, x 빼기 x1, 자, 플러스 y1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자, 요거를 선생님이,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y1을 다 곱해보겠습니다. y1을 다 곱해보면요, 자, y1, y는, 자, 빼기, 자, x, 분배공식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x1, x, 그 다음에 플러스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이항을 시키면요. 자, x1, x 플러스 y1, y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혹시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접선방정식 이거 장난 아니야? 자, 이거 내가 나중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실 텐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처음에 선생님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느냐고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조금 만약에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신다면요. 며칠 후에 한번 또 보세요. 그러면 그때 또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렇지만 공식만 기억해놔도 문제 풀이하는 데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큰 어려움 없으니까 너무 걱정 없이 부담 갖지 마시고 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식이 이제 이렇게까지 됐는데요. 요 x1, y1은요. 이 원상의 여러분들 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x 대신에 x1을 대입하고요. 자, y 대신에 y1을 대입해도 이 식이 성립해야 돼요. 그럼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뭐다? 얘는 월제곱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x1, x 플러스 y1, y는 월제곱. 자, 이런 공식이 여러분들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저 공식만 자, 선생님이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유도과정 이거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이제 자, 유도과정 다 지워버리고요. 자, 이 공식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자, 암기법을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원의 방정식을 보면은요. 자, 원의 방정식. 자, x가 몇 개 있느냐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x가 두 개가 곱해져 있고요. y도 두 개가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얼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원상에 하나의 점이 주어지죠. 그러면 이 x좌표 하나를, xx 곱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x좌표 하나를 x1으로 바꿔치기. 그 다음에 y좌표 하나를 y1으로 바꿔치기 하면 끝! 이렇게 됩니다. 공식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아시죠? 나는 원리까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원리까지 나는 다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선생님이 좀 아까 이쪽에 설명했던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급한 대로 여러분들이 공식을 기억을 해 놓으신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너무 머리 아프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씩만 바꿔치기 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수준 높은 그런 문제집을 갖다가 이렇게 푸신다 그러면 이게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고 기본형이 아니고 이렇게 표준형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예요. 이 제곱이죠. 따로따로 써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x를 x1, 그다음 또 하나의 y를 y1으로 붙여서 똑같이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공식화해서 나오긴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뭐 이런 거를 물론 권한다 그러면 이건 거의 경식급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설명을 선생님이 싹 일단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필요한 학생들은 기억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제곱되어 있는 애들은 하나씩 바꿔치기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하나씩 바꿔치기 한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이게 혼자 있는 애들이 있어요. 혼자 있는 애들. 왠지는 지금은 조금 설명하기가 여러분들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결과만 기억을 해두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요. 자, x는 2분의 x에다가요, x1을 더한 거. 그러니까 x에 x1을 더한 거를 2로 나눠서 써주시면 되고요. x 대신에, 자, y는 y에 y1을 더한 거를 2로 나눠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c는 똑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으로 나와도 뭐 공식만으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자, 그런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 필 문제를 갑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위의 점, 마이너스 1,2. 실제 저 원 위에 점인지 확인해 볼까요? 자, 마이너스 1을 제곱하고요. 자, 1을 제곱해 봅니다. 자, 그러면 1 플러스 2는 4. 오, 맞아요. 위에 1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바꿔치기 하라고 했어요. 자, xx니까 어떻게 하나를 x로 바꿔치기. 자, 마이너스 x. 자, 그 다음에yy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를 2로 바꿔치기. 2y는 5. 끝. 이렇게 해도 되고요. 나는 맨 첫 번째 오는 항이 마이너스가 붙는 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이걸 플러스로 해주고 싶어.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레벨로 올라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마무리해 주신다면 끝내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굳이 막 y는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셨습니다. 고등학생은요, 이 정도 멋지게 끝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굳이 하려고 그런다면은 중학교의 향수가 많이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들어가면, 자, 첫 번째는요,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지, 자, 그 방법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기울기를 알려줍니다. 기울기. 자, 기울기. 자, y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죠. 자, 얘가 기울기고 얘가 y절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요, 자, 기울기를 알려줘요. 이렇게. 기울기가 m입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m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인데 여러분들한테 기울기를 알려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알아내면 되죠? b만 알아내면 되죠. 근데 그때 그 주어진 원이 만약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제곱이라는 이런 원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기울기 알려줬기 때문에 그럼 나는 b만 알아내면 되는데 굉장히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합니까?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제곱이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접선, 기울기가 m인, 자, 이런 접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b를 어떻게 알아내야 되느냐? 이 원의 중심이 어딥니까? 0,0이죠? 그럼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요?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이 돼야 되죠? 얼이 돼야 됩니다. 이 내용을 이용해서 이 b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b를 한번 구해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y는
자, B를 구하는 방법은요. 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자, 알아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mx, 자, y 오른쪽으로 가주시고 b는 자, b자리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0,0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x의 계수 n제곱, y의 계수 제곱하면 1 되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하고 0 넣을 건데 아유 사라지고요. 자, b만 남습니다. b만 남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자, 이게 반지름이니까 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b는 어떻게 돼요? 자, 얘가 저쪽으로 가면 얼 곱하기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b는 어떻게 됩니까?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y는 mx, 자, 절대값이니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고요. 얼 m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선생님 이게 두 개씩이나 나오죠? 여러분들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지면요, 자, 위쪽도 있지만 어때요? 아래쪽도 똑같은 평행한 그런 그 직선의 방정식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두 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울기가 주어지잖아요. 기울기가 주어지면요, 자, m 이거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울기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에 주어질 때 원의 그 방정식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 원의 방정식에 반지름이 있죠. 그리고 이 m은 기울기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못 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만 알고 있으면?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그런데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공식을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왜? 이 과정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이 뭐냐?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기울기를 알려주면 y는 mx 플러스 b라고 해라. 그리고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b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쉬운 것은 공식을 이용해서 끝장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지금 공식을 이용하는 거 배우는데요. 자, 실전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피해 문제를 보시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9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자, 공식 들어갑니다.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x 빠졌네요. 마이너스 2x, 자, 플러스 마이너스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자, 반지름 얼마입니까? 이게 3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3 들어갑니다.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공식을 갖다가 선생님이 나중에 공식을 기억에다가 써먹으라고 했더니 n에 대한 강한 인상 때문인지 여기 얼이 이렇게 깜찍하게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자, 얼 빠지면 안 됩니다. 얼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얼 잘 챙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기울기. 자, 기울기 제곱 들어갑니다. 2는 4 플러스 2죠. 자, 그래서 5가 됩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원위의 점이 주어질 때 너무나 간단한 공식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줄 때 얼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공식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레벨이 가장 높은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원이 있는데요, 원 밖에 한 점을 줘요. 원 밖에 한 점을 알려주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접선을 몇 개를 그릴 수 있느냐면요, 이렇게 하면은 두 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자, 이 문제는요, 선생님이 실전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직접 자, 비법을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원의 중심이요, 자, 딱 봤더니 0,0이고요, 자, 반지름 2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원 밖에 한 점 3,4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 구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걸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가장 정형화된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우선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요, 이 원상의 점을 뭐라고 놓느냐면 x1, y1이라고 놓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x1, y1은요, 이 원의 점이죠. 자, 그러면 자, x 대신에 x1을 대입하고요, y 대신에 y1을 대입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식을 만들어냅니다. 하나의 식을 만들어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하느냐? x1, y1이 이 원 위의 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원상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x1, x 플러스 y1, y는 4라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직선은 어디를 지나야 됩니까? 이 직선은 쭉 해서 3,4를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3x1 플러스 4y1은 4가 되죠. 자, 그러면 요 식과 요 식, x, y와 관련된 몇 개의 식을 우리가 만들었다? 두 개의 식을 만들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x1과 y1을 구하게 되면요. 자, 구하게 되면 그 x1과 y1을 다시 어떻게 하느냐? 요 식에 대입을 해줍니다. 요 식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자, 요거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3x1 플러스 4y1은 4고요. 그 다음에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4죠. 어떻습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해가 두 쌍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쌍을 여기다 대입하면 하나의 접선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쌍을 대입하면 또 다른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두 쌍의 접선의 방정식을 다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께 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그런 그 방법 세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요. 자, 물론 여러분들 이 마지막 거는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 시간을 갖고 또 이렇게 그 해를 구해서 대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자, 마무리를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이 대부분 그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공식 앞에 1번, 2번 공식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풀이를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내심을 가진다면 이 반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